배고프지? 뭐 언니? 너 학교 끝나자마자 컵라면 먹고 있어. 아니, 컵라면 내 약차지. 한 2개 먹으면 되지. 자, 우리 696번 고난도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를 볼게요. 집합 x가 1부터 7까지의 자연수로 이루어진 집합이네요. 3, 4, 5, 6, 7, 8. 함수가 어디까지인가 본 거야? 많죠? 겁나 많죠? 자, 이랬을 때 어떤 함수 f x가 x로, 즉 얘가 정의역이 됨과 동시에 뭐도 된다는 얘기야? 공역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때 뭐라고 했냐면 치역의 원소의 개수, 치역의 원소의 개수는 7개. 치역의 원소의 개수는 7개. 자, 그럼 보자. 일단 우리 하나씩 의미를 살펴볼 건데, 얘가 정의역이 됨과 동시에 뭐가 된다고 그랬어? 공역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공역에는 총 몇 개의 원소가 있는데? 8개의 원소가 있는데, 치역의 원소는 몇 개래? 7개래. 그러면 이 8개 중에 누군가는 대응되지 않는다라는 뜻이겠지. 그런데 X가 정의역이 되기도 하니까 화살은 몇 개를 날려? 8개를 날려. 그죠? 그런데 맞는 애는 몇 명이 맞는다고? 7놈. 그 얘기는 누구야? 누군가 한 놈은 화살을 2개를 맞을 거다라는 이런 뜻이겠죠. 이해돼? 무슨 얘기인지? 하늘 이해돼? 뭐 하고 있었지, 너 또? 함수값 얘기하는 거죠. F1 더하기 F2 더하기 다 더했대. 다 더했더니 얼마가 된대요? 42가 된대요. 42가 됐네. 그다음 다 치역의 원소 중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 즉 최대값 치역의 최대에서 치역의 최소를 빼면 그게 얼마가 된대요? 6이 된답니다. 6이 된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하나씩 살펴볼 건데, 우리 제일 마지막에 다부터 한번 볼게요. 최대 또는 최소가 빼면 6이 된대요. 자, 그 얘기는 잘 들으세요. 1부터 8까지의 원소가 공역이면서 대응될 수 있는 놈도 누구란 얘기야? 이 8개란 뜻이지. 그런데 치역 중에 최대에서 최소를 빼면 6이래. 그 얘기는 이 8개 중에서 차가 6인 두 수가 최소와 최대란 얘기죠. 그럼 8개 중에 차가 6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밖에 없겠어? 1과 7 또는 2와 8. 그죠? 그러면 최대가 7이고 최소가 1이거나 아니면 최대가 8이고 최소가 2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뜻이겠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 F1부터 F8까지를 더한 게 42라고 했는데 F1F라는 건 함수 값이죠. 즉 치역에 있는 놈들을 뜻하는 거잖아. 치역을 다 더했더니 얼마가 됐대? 42가 되었대. 근데 이 42는요 이 중에서 함수값 자체는 8개지만 등장하는 숫자는 몇 개야? 7개죠. 누군가 2번 더해진다라는 뜻이겠지. 뭔 말인지 이해돼요? 자, 그럼 봐봐. 원래 만약에 요 놈이 치역의 원소 개수가 7개가 아니고 8개가 골고루 어쨌든 간에 여기 나오는 숫자는 8개니까 그렇잖아. 나오는 숫자는 8개니까 만약에 그대로 8개였다면 즉 1부터 8까지를 다 더했다면 원래는 얼마여야 될까요? 36이어야 되는 거죠. 맞니? 그런데 이 36 중에 누군가는 빠지고 대신에 누군가는 들어가서 얼마가 됐대? 42가 됐대. 뭔 말인지 돼요?
누군가는 빠지고 누군가가 한 번 더 들어가서 42가 됐대. 근데 요 차가 지금 얼마야? 6. 차가 6이잖아. 네. 맞니? 네. 차가 6이지. 그 얘기는 무슨 뜻이야? 누군가가 빠지고 누군가가 들어가서 6만큼이 커졌어요. 그 얘기는 누군가 빠진 수와 한 번 더 들어간 이 두 수의 차가 바로 얼마란 얘기야? 6이란 얘기지. 이해 안 되니? 됐어? 안 된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 안 됐지? 됐어? 자, 다시요. 그냥 1부터 8까지 더하면 36이어야 되는데. 자, 여기 있는 놈도 숫자 자체는 몇 개야? 8개인데 똑같은 수가 두 번 등장한다는 얘기잖아. 모두가 다른 수였다면 원래는 36이었는데 여기에 42가 됐다는 얘기는 아까 우리 확인했잖아요. 뭐야? 똑같은 수가 몇 개 들어간다고? 2개 들어간다고. 그러면 누군가가 빠지고 같은 수, 또 다른 놈이 들어가서 42가 됐는데 얼마만큼 커졌으니까? 6만큼 커졌으니까 여기서 뺀 수보다 여기서 는 수가 얼마만큼 더 커야 돼? 6만큼 더 커야 되잖아. 근데 그 6이라는 게 바로 누구야? 최대와 최소의 차례잖아.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여기서 빠진 수가 누구고 치역의 최소고. 그렇잖아요. 누군가 들어간 수가 누구란 얘기야? 치역의 최대란 얘기잖아. 무슨 말인지 돼요? 네. 그러면 만약에 이 경우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1은 없고 누가 7이 2개입니다 라는 이런 뜻일 거 아니야. 1이 빠지고 7이 하나 더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그때는 뭐예요?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7 더하기 7 이렇게 된다는 뜻이잖아. 자, 이거 다 더하면 얼마예요? 다 더하면 얼마야? 지금 뭐 한 거야? 차가 6이 나도록만 확인해 본 거잖아. 다 더하면 얼마예요? 34. 34예요? 아니요, 잠깐만요. 확실하잖아요. 14, 20, 맞아요. 34. 근데 우리 얼마여야 된대? 33. 돼, 안 돼? 안 돼. 그쵸? 왜 안 된 거야? 최소가 1, 최대가 7이 아니란 얘기겠지. 그러면 최소가 얼마고? 2고. 아, 최소는 2. 최대가 얼마란 얘기야? 8. 선생님이 잘못 얘기했죠? 뭐 잘못 얘기했니? 최소가 1이고 최대가 7이 되려면 1과 7이 다 들어가야 된다는 뜻이잖아. 그죠? 1과 7이 다 들어가야 된다는 뜻이지. 그러면 어쨌든 간에 1이 들어가면 이놈보다도 더 작아지니까 안 된다는 뜻이잖아. 그죠? 그러면 이제는 2와 8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2와 8. 2와 8. 이상한데? 이거 36 맞니? 네. 45 맞는데? 6 커진 거 맞죠? 네. 차이. 그러면은 선생님이 잘못 얘기했네. 요거부터 아니 요게 아닌 건 맞는데 이렇게 설명해야 여러분들한테 맞기 때문에 요것만 수정해서 설명할게요. 자, 다시 빠진 수와 집어넣은 수가 차가 얼마인 거야? 6인 거야. 그거는 맞아요. 근데 최소가 1이고 최대가 7이면 1과 7은 들어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럼 또 다른 수 6만큼 차이가 나는 누구야? 2하고 8이란 얘기잖아. 그 얘기는 무슨 얘기요? 1과 7을 갖고 있으면서 차가 6이 되려면 2가 빠지고 8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잖아. 얘는 있어야 되는 거니까 1이 빠질 수 없잖아. 2가 빠져야 되잖아. 네. 그러려면 8이 들어가야 되는데 최대가 7이라고 했는데 8이 들어가면 최대가 8이 돼버리니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말만 다시 해주세요. 자, 최소가 1이고 최대가 7이면 여기 있는 원소는 1이 있고 마지막에 제일 큰 놈이 7이 있다는 얘기잖아. 근데 차가 6이 나려면 차가 1과 7은 있어야 되니까 이거는 빠져나가는 수가 아니잖아. 없어지는 수가 아니잖아. 그러면 누가 없어지고 누가 들어가야 차가 6이 된다고? 2가 빠지고 8이 들어가야 된다고. 근데 최대가 7이니까 8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안 되는 거라고.
안 되는 거라고. 자, 다음에 요번에는 최소가 2고 최대가 8입니다. 그럼 최소가 2고 최대가 얼마? 8. 그리고 누가 1부터 8까지 중에 누가 빠져나가고 1이 빠져나가고 누가 하나 더 들어가? 7이 하나 더 들어가면 되니까 2, 3, 4, 5, 6, 7, 7, 8 이렇게 된다는 뜻이겠죠. 자, 요거 한번 더 해보세요. 40이 나와야지 뭐 뻔하지 뭐 답이 이거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요 놈의 누구야? 요 놈의 함수값들은 이렇게 될 거다라는 얘기예요. 자, 문제에서 뭐 찾으라고 했습니까? FA, FB가 n이 되는 n의 값을 구하라. 즉, 두 번 나오는 게 누구냐 물어보는 거죠? 7. 답은 7이 될 겁니다. 이거 필기한 시간 주시나요? 네, 그러셔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선생님 얘기 명제에서도 비슷한데 단순히 그냥 덧셈 뺄셈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뭔가 우리가 논리적으로 찾는 너희들한테 제일 약한 거잖아, 그게. 논리적으로 찾는 거. 그지 하느라. 이거 필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저 더 어차피 문제 아니에요? 그쵸? 저 더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사실 이 문제에서는 얘가 포인트지, 얘가 포인트. 1이 빠져나가고 7이 들어오거나 2가 빠져나가고 8이 들어오거나 그런데 얘는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이런 것까지 다 내가 해줘야 돼. 나도 저녁 메뉴 추천받습니다. 저녁 메뉴 소금빵? 갈비탕. 아까 소금빵 먹더만. 어린이. 그럼 이제 지난번에도 네가 소금빵 말한 거였구나. 그때 지훈이랑 하면서 좀 달라고 그러지 그랬어. 갈비탕이요, 갈비탕. 김치집? 김치집. 돼지고기 김치찜. 그러니까 집에 밥 해놓은 게 있고 찌개 끓여놓은 거 있네. 귀찮아. 무슨 찌개예요? 차돌 된장찌개. 요새나? 차돌 된장찌개 파우치에 들은 거 그냥 끓이는 거. 귀찮아가지고. 왜냐면은 그거를 만들어 먹으려 그럼 재료를 다 사야 되는데 나중에 재료 다 쓰지도 못하고 다 버려서 오히려 선생님 요리 잘해요 근데 나는 계란으로 있어. 선생님 학교 다닐 때도 자취를 했기 때문에 요리 잘해요. 자취 좋아요? 그거야 뭐 생각하기 나름이지 않을까요? 학교가 대학교예요? 그렇겠지. 자, 다음은 697번. 697번.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x가 1, 2라는 두 개의 원소가 주어져 있고 fx가 ax 플러스 3이고요. gx가 x제곱 플러스 b에서 자, f와 g가 같다 그랬습니다. 자, 무슨 얘기야? 두 개의 함수가 서로 어때요? 같대요. 두 개의 함수가 같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모든 원소에 대한 뭐가 같다는 얘기야? 함수값이 같다 이 뜻이에요. 즉 x의 1과 2라는 정의역의 1과 2라는 두 개의 원소가 있을 때 함수 fx의 2를 대입한 결과와 gx의 2를 대입한 결과가 어때야 되고? 같아야 되고 그 다음 2도 마찬가지입니다. 2 대입한 결과도 서로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두 개가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거다라는 얘기야. 여기서 말하는 모든 원소는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당연히 함수값이니까 정의역에 있는 원소를 집어넣는 거겠지. 이 얘기야. 그럼 이거 그냥 우리 방정식 풀어주면 돼요. x에 1 집어넣습니다. 그럼 뭐니? a 플러스 3 아래 거에다 1 집어넣으면요 1 플러스 b 이게 성립해야 되고 2일 때는요 2a 플러스 3 2 집어넣으면요 4 플러스 b와 같습니다. 이 얘기인 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a값과 b값을 찾자라는 얘기겠죠? 자, 한번 암산해 볼까? a는요 3 b는요 5 이렇게 되겠네요. 나 암산 졸라 잘해. A 더하기 B는 8. 응? 연립방정식 풀어야죠, 연립방정식. 그 두 개예요?
일체 연립방정식 어떻게 해요? 두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해서 하나 소거해가지고 찾는 거잖아. 연립방정식. 자, 여기도 레벨 3가 있나요? 넘겨봐야 알겠네. 레벨 3. 음따. 자, 아까 우리 그래프에서 함수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잘은 등장하지 않는데, 그럼 우리 각각의 함수가 그래프에서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자, 함수의 그래프는 어떤 경우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함수는 어떤 그래프가 뭐 그려져 있을 때, 뭐 모양은 상관없어요. 이런 것도 우리는 함수가 되니까 어떤 경우 함수 쓴다고 그랬어? X축의 수직으로 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몇 개 만들어지면? 하나가 만들어지면 함수다라고 얘기했었죠. 이게 함수입니다. 자, 그 다음 제일 편한 함수 얘기할게. 상수함수의 그래프는 그럼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X가 뭐가 되든지 간에 Y 값이 어떻게 하나로 결정되어 있는 거. 상수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진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그려지면 이게 상수함수 그래프입니다. 이게 K 이렇게 돼 있으면 그래서 Y는 K 요런 꼴일 때가 상수함수인 거예요. 그 다음 항등함수. 항등함수는 어떻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냐면 이렇게 그려져요. 어떤 그래프야? Y는 X. 왜냐면 Y 값이 결국은 X 값 뭐냐에 따라서 똑같은 값이 나오니까 Y는 X 뭐야? 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1인 직선 타는 거예요. 이게 Y는 X의 그래프입니다. 항등함수. 항등함수 그래프는 딱 이렇게만 생겨 먹었어요. 자, 그 다음 1대1 함수는 의미 없어요. 1대1 대응봅니다. 자, 1대1 대응은요. 1대1 대응은 어떤 경우냐면 이런 거야. 모든 X값에 대하여 모든 Y값도 어떻게 돼야 돼? 하나씩만 나와야 돼. 예를 들어 이렇게 돼서 자, 보세요. X축에 수직으로 선을 그었을 때 교점 몇 개? 한 개. 한 개. Y축에도 수직으로 선을 그어요. Y축에도 이렇게 했을 때도 그래프와 만나는 교점이 몇 개? 그때도 한 개. 이렇게 돼야 1대1 대응이 되는 거야. 자, 함수는 어떻게 한다고? X축의 수직으로 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한 개라고 보면 함수 된다고 그랬지? 근데 1대1 대응은 X축에 그었을 때도 한 개, Y축의 수직으로 그었을 때도 한 개. 그래야 1대1 대응이 되는 거야. 그럼 우리 함수에 여러분 그래프 보면은 다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1대1 대응은요, 결국 이거야. 그래프가 전체적으로 항상 증가하거나 항상 감소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무조건 1대1 대응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요 놈은요, 오른쪽으로 할 때 Y값이 작아지다가 다시 커지지. 작아지다가 커지죠. 그래도 함수는 될 수 있다고. 그런데 1대1 대응은 계속 커지거나 계속 작아지거나 둘 중에 하나만 되는 거예요. 커졌다 작아졌다 하면 안 돼. 그래야 1대1 대응이 됩니다. 그 얘기는 결국은 뭐야? X의 작은 값이 Y의 항상 작은 값하고 대응이 되거나 또는 X의 작은 값이 Y의 X의 작은 값이 Y의 작은 값, X의 큰 값이 Y의 큰 값하고 대응되거나 또는 X의 작은 값이 Y의 큰 값, X의 큰 값이 Y의 작은 값.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이게 바로 1대1 대응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프에서의 의미를 먼저 문제로 볼게요. 자, 706번 봅니다. 1대1 함수의 그래프의 개수를 A, 1대1 대응의 그래프를 B. 자,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의 차이는 뭐라고 그랬어? 1대1 대응과 1대1 차이. 1대1 함수는 남아도 돼. 뭐가 남아도 돼? 1대1 함수는 뭐가 남아도 된다고 그랬어? 1대1 함수는 뭐가 남아도 된다고 그랬지, 하늘아? 1대1 함수는 뭐가 남아도 공역의 원소가 남아도 된다고 그랬어. 즉 Y의 원소가 남아도 돼. 1대1 대응은 Y의 원소가 남으면 안 돼. 그런데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1대1 함수에 포함되면서 더 조건이 빡빡한 게 1대1 대응인 거야. 자, 보기를 갖고 얘기할게요. 자, 기억 봅니다. 기억. 기억. 자, 요놈 1대1 함수 될까요? 됩니다. 1대1 대응 될까요? 됩니다. 자, 어떻게 된다고? 1대1 대응 찾는 방법 선생님이 얘기했었지? 1대1 함수 찾는 방법도 어때? 똑같다고. 다만 차이점이라면 1대1 함수는 y가 남는 부분이 있어도 된다고. 자, 이놈은요, 이렇게 계속 직선이 계속해서 연장되면 y에 남는 부분이 있어, 없어? 대응 안 나는 부분이 없잖아. 1대1 대응이라고. 근데 1대 함수 어떻게 돼요? 1대1 함수는 남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걸 얘기하면 스포잖아. 뭐가? 자, 니은 봅니다. 그럼 기억은 1대1 함수도 되고 1대1 대응도 되는 거야. 자, 니은은 1대1 함수 될까요? 네. 됩니다. y로 선 것을 하나씩만 만나죠? 1대1 대응은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안 된다고. 왜요? 되잖아 이렇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1대1 함수하고 1대1 대응의 차이가 뭐라고 그랬어? 저렇게 대응되는 거 똑같다니까. 1대1 함수나 1대1 대응이나? 마찬가지인데 1대1 대응은 y가 남는 부분이 없어. 남는 부분이란 건 뭐야? 대응을 안 하는 부분이 있으면 1대1 함수만 되는 거고 없으면 1대1 대응까지 되는 거고. 니은은요, x축의 아래쪽, 즉 y의 음수에서는 함수값이 존재해야 안 해. y의 음수에서. y의 음수 부분 함수값이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y가 남는 부분이 생기는 거야. 그럼 얘는 1대1 함수는 되지만 1대1 대응은 안 된다고요. 자, 디귿은 1대1 함수? 안 되죠. 아, 안 돼요. 1대1 함수 안 되죠? 1대1 함수가 안 되면 1대1 대응은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야. 리을은요, 1대1 함수 되고요. 1대1 대응 됩니다. 그래서 1대1 함수는 기억, 니은, 리을. 1대1 대응은 기억과 리을. 자, 하나 더 보자. 709번 볼게요. 709번. 자, 1대1 대응 찾으래. 자, 1번은 함수 자체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2번은 함수는 돼요, 안 돼요? 함수? 안 돼요. 됩니다. 왜요? 함수는 어떤 게 함수 된다고 그랬어? y 원소가 남아도 돼요. 아, 남아도 되니까. 그거는 1대1 함수고 그냥 함수는 그렇게 찾는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 그냥 함수는 어떻게 찾는다고 그랬어? 이게 함수라고 했잖아, 함수. 아, 그러니까 함수는 되지만 1대1 함수는 안 된다고요. 3번은 함수는 되지만 1대1 함수 안 됩니다. 그다음 4번은 함수 되고요. 1대1 함수 되고요. 1대1 대응도 됩니다. 5번은 함수 돼요. 되고요. 1대1 함수는 안 되죠. 1대1 함수는 안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몇 번? 4번. 후후후. 왜 쓰리가 있다. 응? 왜 쓰리가 있어. 너무 싫어요? 힘들어요? 왜 쓰리 뭐라고 그래? 스트레스. 너무 힘들어요. 왜 이렇게 배고프지? 미쳤나 봐. 나도. 먹어도 왜 이렇게 배고프죠? 먹어도 배고파요? 네, 살 빼는데 자꾸 살이 쪄서. 혹시 몸속에 또 다른 생명이 말씀해주세요, 지금. 회충약을 먹으세요? 아, 진짜 오늘 왜 이렇게 먹어도 배고프지? 머리를 많이 써서 그래요. 여러분, 사람의 신체 기관 중에 열량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곳이 뇌래잖아요. 오늘 그래서 머리 진짜 많이 썼는데. 누구랑 박치겠어요? 나 국어학원에서 머리 너무 많이 레드 썬 715. 아, 715 하니까 앞이 생각나는데. 뭔데요? 선생님이 가급적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은 뭐 정치나 이런 얘기는 안 하려고 하거든요. 왜요? 왜냐면 마치 선생님이 하는 게 너희들 어떤 사상을 주입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안 하려고 하는데 요즘은 좀 그래요. 다른 건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다른 건 모르겠고 뭐 정치가 뭐 좌파냐 우파냐 뭐 진보냐 보수냐 물론 선생님도 선생님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견해가 있긴 한데 그런 거는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딱 한 가지 적어도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 있을 때 독립을 위해 애쓴 사람들에 대해서는 존중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하거든요. 진짜 자기의 목숨을 버려가면서. 그런데 여러분 최근 그거 혹시 알아요? 홍범도 장군에 대한 이념적 논란, 공산당에 가입한 적이 있었다. 근데 이런 얘기하면 또 열받는데 나 진짜 뭐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요. 불과 몇 년, 2년 전이었나요? 이제 수십 년에 걸쳐서 노력한 끝에 홍범도 장군 유해가 우리나라에 이제 송환되면서 아마 그거 TV 본 적 있을 거야? 직접 갔어요. 갔어? 그런 일도 있었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나라 군대의 뿌리는 독립군이다, 광복군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이거를 뭐 법리적으로 해석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뭐 서로군 정서가 어떠니 뭐 북몽 이런 얘기를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다 집어치우고 그렇게 얘기한 게 얼마 안 됐고 그런 차원에서 육사에 그러니까 5명의 독립운동가 흉상을 설치를 했었죠. 그런데 최근에 뭐 홍범도 장군이 공산당에 가입한 적이 있다. 라는 것 때문에 적절치 못하다. 흉상을 철거하겠다. 처음에는 5명 모두를 철거한다고 얘기하다가 이제 반발이 거세니까 홍범도 장군만 철거하겠다. 그 이유가 뭐냐? 2가지 이유를 들죠. 공산당에 가입했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역사 혹시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자유시 참변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관여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공산당에 가입했다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나라가 북한하고 대입학이 있기 때문에 반공적인 그런 거에 대한 얘기인데 북한 정권이 만들어진 게 몇 년이죠? 1945년이에요. 홍범도 장군은 몇 년에 돌아가셨죠? 1942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북한에 말하는 공산당하고는 전혀 물론 소련이 당시에 이제 레닌에 의해서 공산당 혁명이 일어나면서 공산국가였던 건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홍범도 장군이 좀 도움을 얻고자 공산당에 가입한 것도 사실이고. 근데 당시에는 2차 세전 당시였고, 그때는 연합군의 주축 세력이 누구였어요? 미국, 영국, 소련이었어요. 미영소가 연합을 해서 일본과 독일과 싸우던 시절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 공산당이라고 하면 지금 북한 공산당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럼 미국도 개새끼야. 영국도 개새끼고. 그렇잖아. 그 또 하나는 이제 자유시 참변에 대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뭐 역사 얘기 길어지니까. 근데 어디에도 홍범도 장군이 거기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나온 게 없어요. 확인된 바도 없고. 근데 그거를 빌어서 일부 보수 유튜버들, 나는 보수 유튜버들도 개새끼라고 생각을 하는 게 다 좋아. 자기 정치색. 근데 자꾸 없는 얘기를 만들어가지고 왜 선생님은 보수도 상관없고요 진보도 상관없습니다. 존중해. 나와 의견이 다를 수 있어. 근데 나는 선생님 딱 용납되지 않는 게 있어요. 친일은 용납 못하겠어요. 죽어도. 다른 건 모르겠는데 친일은 용납 못하겠어요. 선생님이 말하는 친일은 뭐 그런 거야. 뭐 일본 물건 좋아하고 그럴 수 있어. 그거는 미국과 자기 취향이지. 그런 거 말고 있잖아. 일본한테 쩔쩔매고 일본이 막 우리의 뭐 엄청난 무슨 뭐 대단한 우리를 위한 뭐 한 국가인 것처럼 얘기하고 일본을 엄청 우러러고 지금 보수의 일부들이 그러잖아. 그지 같은 대통령까지 지랄을 하잖아. 딴 거는 못 찾겠어. 얘가 정치를 잘 못하고 경제가 어떻고 몰라. 친일은 죽어도 싫어요. 친일은. 그러니까 친일도 그냥 일본 좋아할 수도 있어. 일본이란 나라 좋아. 다 이해한다니까. 일본 물건 좋아해. 다 좋아. 근데 일본을 막 그것만은 참지를 못하겠어요. 지금 그것만 막 부글부글 끓어 막. 부글부글 끓어.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이건 애국심이 아니라요. 세계 어느 나라도요.
대만 빼고 미친 새끼들. 대만 빼고요. 자기네들을 식민국가로 삼았던 국가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아니 전혀 없진 않아. 그러니까 대만 같은 나라도 있고 이 대만 애들은 줏대가 없는 거야. 대체 뭐야 얘들. 아니 일본이 그렇게 자기네들을 점령하고 수탈을 했는데 왜 이렇게 일본을 좋아해 걔네들은? 알 수가 없어. 그거 다 치고 다 좋아. 근데 그거 있어요. 선생님 만약 예전에 선생님 독립운동만 했어요. 장담할 수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아 왜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존경받아야 되는 거예요. 존중받아야 되는 거고. 나도 그렇게 했을 거란 자신이 없어요. 나도. 그렇기 때문에 존중받은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자기네 목숨을 던져가면서 자기의 모든 재산과 모든 가족의 모든 걸, 특히 홍범도 장군 같은 경우는 자기 부인과 자기 아들까지도 결국에는 항일 행동을 하다가 돌아가셨단 말이야. 부인은 어떻게 죽었냐면요. 홍범도 장군이 있을 때, 그러니까 정확히 기억은 잘 안 나서 역사를 빠삭하게 아는 건 아닌데, 홍범도는 이제 멀리 있었는데 잡혔단 말이야. 그래서 어디 있는지 밝혀라 라고 했는데 차라리 나를 죽여라. 그리고 돌아가신 게 홍범도 장군의 부인이고요. 그러고 나서 엄마를 잃은 아들이 아빠한테 찾아갔다고. 그래서 어떻게? 아빠랑 같이 독립군에 소속돼서 싸워서 전투 중에 죽어요, 아들도. 그런 사람이라고. 근데 심지어는 그것뿐만이 아니잖아. 뭐 얼마 전에 그 박근혜 정권 때 만들었던 홍범도 함이 있어요. 잠수함 이름에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 이름을 붙인다고. 그래서 홍범도함이라는 잠수함인데 뭐 이것도 뭐 이름을 바꿔야 된다는 막 있다고 얘기를 하고. 이런 얘기 하지만 내가 선생님이 욕을 잘 아는데 선생님이 욕을 하는 대상이 딱 2명이 있어요. 2명인데 누구냐면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박정희하고 전두환한테는 욕을 해요. 아 이거 다 찍힌다 몰라 이씨발. 선생님이 욕을 하는 이유는요 다른 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정치를 잘했고 못했고 나라 경제 발전에 이바지했고 어쨌고 공가 사는 아니 그러니까 공가 뭐라고 그랬지? 공이 있고 과가 있어. 잘한 게 있고 잘못해. 다른 건 다 모르겠어. 선생님이 욕하는 건 딱 하나예요. 자기네 나라 국민들을 죽였다는 거. 선생님은 그게 따이거든요. 박정희 때는 말도 못했고요. 박정희 때는 그 방공 그것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 써가지고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고요. 전두환은 알죠, 여러분들? 광주에서 그 사람들을 학살을 했어요. 그래서 전 두 사람한테 개새끼라고 얘기를 하는데 박정희는요 단순히 친일 공산당이 아니라 일본 군이었어요. 일본 군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독립군 때려잡던 놈이야 박정희는. 그랬는데 우리나라가 이승만 개새끼 이승만한테 형들었는데 이승만이 정권을 잡았을 때 대부분의 나라가 독립을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거 뭐야? 과거 청산이거든? 이승만이 이거 하지를 그거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친일파가 그대로 우리나라 경찰의 수뇌부를 맡고 군의 수뇌부를 맡고 일본 군이었던 놈이 우리 군의 수뇌부를 맡고 일본 경찰이었던 놈이 우리나라 경찰의 수뇌부를 맡았단 말이야. 그게 계속 이었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박정희예요, 박정희. 그런 놈이 일본 군이었던 놈이 이제 우리나라 군이 되면서 일본군 소장각을 했었거든, 걔가. 그리고 당연히 공산당에도 가입했었어요, 얘. 공산당에도 가입했었고, 일본군 군인이었던 놈이야. 그 놈이 우리나라 대통령까지 됐잖아, 쿠데타를 통해서. 지금 미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게 문제, 과거 청산을 제대로 못했다는 게 지금까지 친일파들이 지랄을 하는 이런 원인이 된 거예요. 독립 유공자들의 후손들은 끼니를 걱정하면서 살고 있는데 친일파의 후손들은 아직도 떵떵거리면서 재산 갖고서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재산 갖고 살아요. 떵떵거리면서 커다란 땅 일본 일제시대 때 친일행위하면서 가졌던 그 땅들을 그대로 보유하면서 그거를 몰수를 못하고 친일파 청산을 못하니까 선생님 딴 거는 얘기했잖아. 딴 건 나 모르겠어. 나는 일본에 가는 건 선생님이 일본이라는 나라를 개인적으로 싫어하지 않아요.
싫어하지 않습니다. 일본 사람들 싫어하지 않고요. 다만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하고 우리나라를 괴롭히고 우리나라를 못 살게 그랬던 그때 일본이 싫었던 거고 그때 일본에 동조했던 사람들이 싫은 거고요. 그때 그거에 맞서 싸워서 애썼던 사람들이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게 열이 받는 거예요. 저희는 딱 그거밖에 없어요. 엄마 미니스가 세븐은 안 가야 봐. 그치.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러니까 그거는 모르겠어. 지금의 일본이 그때의 일본은 아니니까 지금의 일본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지금의 일본을 미워할 생각은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래도 스포츠 아니든 이걸 패팅이면서 보긴 하지만 근데 일본을 선생님이 좋아할 수는 없어. 좋아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막 일본 새끼들 개새끼들 일본 사람들 죽여라 이러진 않아요. 이러진 않아요. 근데 적어도 이제 정치적인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생각을 나는 해야 된다고 봐요. 어쩌다가 윤석열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 지랄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소연이도 깜짝 정말 그치, 다음 일본도 있죠. 저희 당연히 이제 오늘 줄 알았는데. 그게 미안한 얘기죠. 여기 여학생들밖에 없는데 여자들 탓이 좀 많아요 이번에. 네? 이번에 여자들 탓이 좀 많아. 네? 여초에서 이재명 엄청 까댔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윤석열을 크게 지지한 건 아닌데, 이게 이제 대선 토론에 나오면서 약간 거기에 대한 언급을 했었단 말이야. 이재명이 뭐 남자들 뭐 군대에서 갔다 오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 막 이렇게 하면서 여초에서 엄청나게 이재명에 대해서 까댔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 여초에서는 누구를 뽑냐? 심상정을 뽑아야 된다. 이런 헛소리를 해가지고. 물론 그렇다고 심상정의 표를 많이 얻은 건 아니지만 거기서 표 갈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싫으니까 윤석열을 뽑는다고 한 경우도 좀 있어요. 몇 년 남았네? 3년 남았나요? 내가 20살 되면 그때 제가 우리나라 만 18세인가로 바뀌었잖아. 투표권. 그렇지 않나? 그렇게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낮아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낮았을 거야 아마. 그 전까지는 만 19세인가 그랬는데 아마 만 18세인가부터 될 거야. 너희들 그러니까 내년만 돼도 아마 선거할 수 있을 거야. 생일 지나면. 선생님이 알기는 근데 잘못 안 걸 수도 있어요. 그게 뭐 국회의원 선거만 대선만 아니 그러는 건지. 저희 만 16세 15세 이러니까 고3이면은 만 18세 아니에요? 고3 생일 지나면 만 18세잖아. 그지? 다들 저희 고1이니까 다른 건 아니잖아요. 아니, 고1이구나. 그러니까 너희들 고3 때. 참.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지난번 선거 때 선생님 제자가 그 이재명 싫고 심상정을 뽑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차악을 배제하려면, 최악을 면하려면 때로는 차악을 선택해야 될 때도 있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생각하는 최악은 윤석열의 결국 정치적 얘기를 하게 되는데 윤석열의 대통령이 되는 거였고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라면 네가 조금 못마땅하더라도 차악을 선택해야 될 수 있다. 그래서 걔도 심상정 뽑는다고 했다가 결국 이재명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진 않았잖아. 1%? 자, 정치 얘기는 그만하고, 자, 적어도 우리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은 존중합시다. 선생님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예요, 결국에는.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역사에 대한 공부를 좀 재밌게 하고 싶으면 유튜브에서 황현필 선생님을 검색해 보세요. 황현필. 참 재밌어요. 물론 약간의 정치색도 드러나니까 그거는 참고하시고요. 여러분 역사 참 재밌게 잘 설명해요. 근현대사를 포함해서 고대, 뭐 조선사, 그 임진왜랑 얘기할 때도 참 재밌게 해요. 이순신 장군 얘기할 때 선생님이 안 그래도 존경하는 인물이 이순신 장군이었는데 훌륭한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네. 자, 715번 한번 볼게요. 막 속에서 불끈불끈하고 그냥 막 복받치는데 죽을 것 같더라. 처음 그 얘기 들었을 때. 도대체 미친놈들인가 했어요. 선생님의 정치 얘기는 빼고요. 그 홍범도 장군에 대한 얘기만
여러분들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는 F5 뭔가 조건이 되게 복잡하다 그죠? 나는요 F1 그러니까 이것도 논리적인 추론 능력이 필요하다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때 F2 더하기 F5의 값을 구하려. 와 X에서 X로의 대응을 하는데요. 이거 잘못했다. F2 빼기 F3이 F 빼기 F5하고 같고요.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1대1 대응. 그 얘기는 함수값이 5개가 있을 텐데 5개의 함수값은 1부터 5까지가 한 번씩 다 나올 거다라는 이런 얘기겠죠. 그죠? 자, 우리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 X라는 놈의 원소가 1, 2, 3, 4, 5가 있고요. 근데 요 놈이 X에서 어디로의 대응이야? 다시 X로의 대응이 되니까 1, 2, 3, 4, 5라는 놈이에요. 여기에 있는 1, 2, 3, 4, 5가 여기에 있는 1, 2, 3, 4, 5와 1대1 대응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보세요. F2 빼기 F3, F4 빼기 F1이 얼마와 똑같대요? F5와 같답니다. 자, 그 얘기는 잘 보세요. F5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함수값이니까 이 놈도 하나의 상수로 고정되어 있는 값이잖아. 고정되어 있는 값인데 얘와 얘의 차와 얘와 얘의 차가 어떻대요? 같대요. 그 얘기는 이 얘기도 될 거야. 자, 얘에서 얘 뺀 것과 얘에서 얘 뺀 게 같다는 얘기는 F2와 F4의 차이가 나는 만큼 누가 큰지 모르겠지만 차이가 나는 만큼 F3과 F1도 차이가 날 거예요 라는 뜻이겠죠. 즉 F2와 F3의 간격과 F4와 F1의 간격이 어떨 것이다? 같을 것이다 라는 얘기일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 F5라는 놈은 어떤 함수값에서 어떤 놈을 뺀 거야. 그러면 1부터 5까지라는 자연수가 존재할 테니까 여기서 요거 뺀 게 F5라면 F5는 F4보다는 무조건 어떨 수밖에 없어요. 작을 수밖에 없겠지. 그렇잖아. 클 수는 없잖아. 뺀 거니까. 마찬가지로 누구보다는 F2보다는 클 수는 없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보세요. F2하고 F4 중에 누가 더 크대? 그러면 F4가 이제 두어 관계 바꿀게. 이렇게 될 거고 F5는 요 놈보다도 어떨 거야? 작아야겠지. 됐습니까? 자, 그 다음 F3을 F2에서 뺐으니까 그 다음에 F2를 F4에서 뺐으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어? 요 놈의 차와 요 놈의 차가 어때야 된다고? 같아야 된다고. 요 두 개 차가 요 두 개 차가 같아야 되니까 F1과 F3 중에도 누가 크겠어? F1이 커야겠죠.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누가 제일 작은 거야? F3. 아, 물론 F5가 아니 근데 그쵸. F5하고 F1, 3 사이의 관계는 잘 모르겠지만 F5를 제외하고 요 네 놈들 사이에서는요. 누가 제일 작고 F3이 제일 작고 F4가 제일 커야 된다는 뜻인 거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네. 자, 그럼 이제부터 한번 보세요. 1이 대응된 놈이 지금 F1입니다. 3이 대응된 놈이 자, 지금 여하튼 4개의 대소관계는 알고 있잖아요. F3, F1, F2, F4의 대소관계는 알고 있잖아요. 맞지? 누가 제일 작어? F3이 제일 작지? 그럼 5개의 숫자 중에서 F3이 될 수 있는 놈은 누구겠어요? 누구겠어? 그쵸? 1 아니면 2밖에는 안 될 거잖아. 맞아? 뭔 말인지 이해돼요? 왜냐면 봐봐. F3, F1, F2, F4 이 순서로 돼야 되니까 숫자가 F1, 2, 4는요 F3보다 무조건 커야 되잖아. 적어도 F3보다 큰 숫자가 몇 개는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3개는 F3이 될 수 없을 거 아니야.
요 둘 중에 하나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F3이 된다는 얘기일 거라고. 뭔 말인지 이해돼요? 자, 그럼 이제 봐봐. 만약에 F3이 2라고 한번 해보자. F3이 얘가 2야, 2. 그러면 나머지는 순서대로 뭐가 될 수밖에 없니? 2는 누구에 대응, 1은 누구에 대응돼야 되고, 3에 대응돼야 되고, 그 다음, 2는 누가 대응돼야 되고, 4에 대응돼야 되고, 4는 누구에 대응돼야 돼? 5에 대응돼야겠지. 그럼 5가 대응될 수 있는 놈은 결국 누구밖에 없니? 1밖에 없을 테니까 확인해 보면 되잖아, 그러면. F2에서 F3 빼면, F2에서 F3 빼면 얼마예요? 2. 근데 F5가 얼마래? 1. 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잖아. 안 된다는 얘기잖아. 자, 그러면, 자, 이제 다시. 그럼 이제 뭐야? F3이 뭐가 될 수밖에 없어? 1이 될 수밖에 없겠죠? 됐니? 네. F3이 1이 될 수밖에 없어. 자, 그 다음에 F1인데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얘기했잖아. F3과 F1의 차이와 F2와 F4의 차이가 같아야 되잖아. 요놈의 차가 요놈의 차하고 같아야 된다고. 만약에 F1이 2에 대응됐어. 2에 대응됐어. 그러면 F3과 F1의 차가 얼마야? 1. 그러면 F2와 F4의 차도 얼마가 돼야 돼? 1. 그러면 4와 3에 대응될 수는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왜? 왜 여기 대응될 수 없어? F5가 어때야 되니까? F5가 F4나 F2보다 작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F5가 제일 커지게 되잖아. 안 되죠? 그러면 결국은 만약에 3이 1에 대응됐다면 F 누구야? 4가 대응될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 5에 대응돼야 되고 F2가 대응되는 거는 누구에 대응돼야 될까요? 자, 이제 생각해보자. 지금 우리 누구 대응시켰어? F3이죠. 좀 아까 얘기한 거. 요 놈의 차가 1이 아니라 그럼 뭐다? 2다라고 가정을 해볼게. 다시요. 요 1과 3의 차가 4와 2의 차하고 같아야 되잖아. 그럼 요 놈의 차가 1인 건 아까 됐어, 안 됐어? 1인 건 만약에 1이라면은 어디 갔니? F1이 2에 대응돼야 된다는 얘기지. 맞아요? 다시 잘 봐봐. 요거 보자고. 요거하고 요거 보자고. F5는 나중에 보고 요놈 둘의 차와 요놈 둘의 차가 어때야 돼? 같아야 되잖아. 맞아요? 그런데 아까 요렇게 대응됐을 때 F3과 F1이 요렇게 대응된다면 F2와 F4는 요렇게 대응될 수는 없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F5가 제일 커지니까 안 된다고 그랬잖아, 아까.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대응된다면 요렇게 대응돼야겠지. 맞아? 이렇게 대응된다고 치자. 자, 그럼 이제 잘 봐봐. 요렇게 대응되고 요렇게 대응됐어요. F4가 얼마야? 5. F4가 5. 그리고 F1이 누가 되는 거야, 그러면? F1이 누가 대응되는 거야, F1이? F1이 누가 대응되는 거야? 2. 맞아? 수아는 연결지어서 생각이 안 되지. 다시 뭐하고 뭐가 같아야 된다고 그랬어? 자꾸 잊어버리지 마. F3과 F1의 차이가 어때야 된다고? F2와 4랑 차가 F2와 F4의 차가? 그럼 얘네 둘 차가 1이면 얘네 둘 차도 얼마여야 돼? 1이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누가 1이 2에 대응되면 F2는
왜? F2는 누구에 대응돼야 된다는 얘기야? 다시 얘네들의 차가 얼마면 1이면 얘네들의 차도 얼마야 된다고? 1. 그럼 지금 F4가 얼마야? 5잖아. F4가 5잖아. 그럼 F2는 뭐에 대응돼야 돼? 4에 대응돼야 될 거 아니야. 1이 2에 대응되면 F2는 어디에 대응돼야 된다고? 4에 대응돼야 된다고. 완전 알겠다. 얘네 둘의 차이가 얼마? 저희가 1. 1이면 얘네 둘의 차이 얼마라고? F4가 지금 얼마야? 아, 그럼 F2는 뭐 해야 돼? 4. 그게 어려워? 그게 왜 안 되냐면 이렇게 머릿속으로 딱 정리가 안 되지. 딴 생각하고 나면 이거 휙 사라지고 이거 생각하면 이거 휙 사라지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확인해 봐야 되잖아. 이 조건이 이제 맞는지. F5가 대응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3. 해보면 되잖아. 5 빼기 2, 3. 맞잖아. 4 빼기 1 얼마? 3. 맞잖아. 이렇게 대응돼야 된다는 뜻이겠네. 배고프다. 왜 이렇게 배고프죠? F2는 그래서 얼마라고요? 4. F5는 얼마라고요? 3. 더하면 얼마라고요? 이렇게 되더라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 계산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야. 이렇게 찾아가야 돼요. 여러분 풀이 봐도 뭔 소리인지를 모를 거야 아마. 됐어요? 이거 잠깐 필기할 시간 1분만 주세요. 네. 네. 저 시계가 고장 나가지고 몇 시인지를 모르겠네. 45분. 벌써? 뭐 했다고? 저 이거 예술. 아, 홍범도 장군 얘기하다 그랬구나. 여러분 혹시 영화 중에 봉오동 전투라고 봤어요? 네. 봤어요? 그 홍범도 장군이 주연은 아니죠 거기서. 마지막에 최민식이 네. 다음은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청산리. 근데 전작 봉오동 전투가 있고 청산리 전투까지는 2년이라는 시간이 있죠. 청산리가 김자진 장군 얘기가 많이 나오긴 하는데요. 역할은 거의 비슷비슷했어요. 김자진 장군이나 홍범도 장군이나. 차이점이 있다면 김자진 장군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소속된 공식적인 독립군이었어요. 근데 홍범도 장군은 임시정부에 속해 있는 독립군은 아니었어. 그 차이예요. 잠시만요. 지워야 돼요? 그래야 다음 문제 풀죠. 네, 지우지 마요. 지워요. 이거를 지우는 순간 하늘이 머릿속에서 지워지는 거 아니야? 그럴 것 같지? 쉬어야 돼. 그러기는 빌어야지. 근데 모의고사 같은 데는 이렇게 추론해서 찾는 문제들 많이 등장합니다. 이거 이거 문제야. 많이 등장해요. 6년 전. 6년 전이건 5년 전. 716 저희 오늘 어디까지예요? 하는 데까지요. 우리 선생님이 개념 설명한 거 해주도 지금 택도 못 미쳤어요. 진짜요? 네. 못했지 않을까요? 아니요. 원래대로 따지면은 어디까지면 유형 10, 10까지는 원래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못했어요. 다 홍범도 장군 때문이에요. 홍범도 장군 때문에 못했습니다. 추워요. 그죠? 네. 조금만 참으세요. 얼마 시간 안 남았잖아? 많이 남았네요. 얼마 남았는데요? 10분이요. 13분. 1대1 대응이 돼야 되도록 하는 정수 B의 최대값. 정수 B의 최대값. 상수. 자, 봐봐. 좌표평면에서 내가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는데 두 개의 함수가 누구를 기준으로 x2라는 놈을 기준으로 두 부분으로 나눴다라고 그랬죠?
x가 2일 때를 기준으로 2보다 클 때는 요놈의 오른쪽을 뜻하는 걸 거고 2보다 작을 때는 요놈의 왼쪽을 뜻하는 걸 거예요. 자, 2x 플러스 3이라는 건 이미 다 주어져 있는 정해져 있는 그래프니까 2x 플러스 3이라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대충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2의 오른쪽에서는 2일 때는 얼마였을까요? 봤더니 7이야. 자, 됐죠? 자, 이제 봐봐. 2의 왼쪽에서는 얘를 그려야 되는데 조건이 뭐래? 1대1 대응이래.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어. 1대1 대응이 되려면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해야 된다고 그랬죠. 즉 여기서 오른쪽 위면 이쪽에서도 어떤 형태? 오른쪽 위로 향하는 그래프가 그려져야 된다고. Understand? 그러면서 y는 위아래죠. y에 남는 부분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그럼 오른쪽 위로 가면서 y가 안 남으려면 여기서 어떻게? 이어져야겠지. 뭔 말인지 이해돼요? 뭔지 이해돼? 저는 1대1 역적으로 망했어요. 그러니까 요 놈도 x가 2일 때는 여전히 y값은 뭐 해야 돼? 7을 이어야 돼. 만약 7이 아니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y가 있어 없어? 그럼 1대1 대응이 돼 안 돼? 안 된다고. 1대1은 안 돼. 그러니까 여기서 연결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y에 남는 부분이 없잖아. 그래야 1대1 대응 되잖아. 그런데 만약에 이게 또 오른쪽 위로, 얘는 오른쪽 위로 가면 이렇게 돼도 되고 이렇게 돼도 되고 이렇게 돼도 돼. 그런데 얘가 이렇게 되면 1대1 대응 돼 안 돼? y가 남아서도 안 되고 1대1도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1대1 대응, 쌤이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거야. 1대1 대응이 되려면 계속 커지든지 계속 작아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그래서 x가 2일 때 y는 어쨌든 간에 얼마여야 됩니까? 얘도. 그러면 2a 플러스 b는 뭐 해야 된다고? 7이어야 된다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a가 가리키는 건 뭐야? 이 직선의 기울기. 그죠? 그래프의 방향. 오른쪽 위로 가야 된다고, 그래프가. 그러니까 a가 뭐 해야 된다고? 양수여야 된다고요, 양수. 그럴 때 우리는 뭐를 구하라 그랬어? 정수 b의 최대값이냐, 최소값이냐? 최대값. 최대값을 찾으래. 우리는 b의 범위를 지금 구하고 싶은 거예요. b의 범위. b의 범위는 그럼 어떻게 구할까? a의 범위는 알고 있는 거잖아. 요 놈을 해서 b의 범위 구할 때 어떻게 하죠? 우리 b는 꼴로식을 이항할게요. 그럼 7 마이너스 2a. 우리는 a를 이용해서 7 마이너스 2a 범위 구하는 거 우리 알고 있다고. 요 놈을 요렇게 바꿔주는 거잖아. 어떻게 바꿔요? 먼저 첫 번째 a에 마이너스 2를 곱해봐. 그럼 마이너스 2a는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A 마이너스 2라고요? 그냥 그렇게 묻지 말고 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문제가? 문제 뭐 찾는 거야? 그러니까 b가 누군데? 7-2a라고. 그러니까 최대 최소값은 결국 뭐야? 범위를 찾으라는 얘기잖아. 최대 최소값은 범위. 누구의 범위? b의 범위. 근데 b의 범위가 곧 누구의 범위야? 7-2a의 범위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a의 범위를 가지고 우리는 누구의 범위를 찾겠다고? 7-2a의 범위를 찾겠다고. 그러니까 요거를 가지고 요거를 하려면 여기서 요 식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 우리 어떤 주어진 범위를 갖고 어떤 식의 범위를 찾을 때 여기서 요 식을 만들기 위해선 제일 먼저 a에다 뭐를 해야 되겠어? 마이너스 2를 곱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요 모양 만들어지잖아. 그럼 마이너스 2를 곱하니까 이때는 0보다 어떻게 돼요? 작아지겠죠. 음수 곱한 거니까. a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한 거잖아. 그러니까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돼야 돼? 바뀌어야지. 그 다음 7은 뭐 해주는 거야? 더해주는 거잖아. 그럼 우변에는 똑같이 어떻게? 7. 그런데 얘가 누구라고 지금? b란 얘기잖아, b. 그쵸? b가 7보다 어떻다? 작다. b가 7보다 작으니까 최대가 될 수 있는 정수는 그럼 누구겠어? 6. 이렇게 찾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 계속해서 부등식 할 때도 그냥 산수만 하지 말고
선생님이 계속하잖아. 식의 의미를 알자. 식의 구조 파악하자 하는 얘기가 다 뒤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관계에 연계를 맺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문제 푸세요. 산수만 하지 말고. 여러분 모두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최대값 아니 최대. 하늘에는 멘붕 왔고요. 고난도도 있어요. 좋아요. What time is it now? 아, 고난도가 이게 오래 걸리는 문제는 아닌데 풀기는 애매하다. 자, 오늘은 그러면 진도 여기까지 나갈게요. 네.